다 했지? 봅시다. 보자. 이거 산모잖아. 산모니까 좀 잘 볼게. 이게 뭐 내신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나는 그래. 우리가 이제 학교 내신에도 내가 처음 보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능력을 기르는 거야. 그 능력을 길러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포커스 맞춰서 잘 해봅시다. 자, 19번. 이번 28번 문제잖아. 개인적으로 점수를 주면 100점 만점에 100, 한 15점? 마지막 문제는 120점 주고 싶은 문제라서 잘 봅시다. 완벽한 문제인 것 같아.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 선생님이 이제 그 수투할 때 맨날 했던 행동이지. 상수항만 주어져 있을 때 혹은 뒤에 1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여기 깊게 얘기 안 할게. 나중에 할 얘기가 있으면 내가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한 3시간 수업할 수 있는데 짧게만 합시다. 상수항 빨리 빼고 생각하는 능력들. 적어도 나랑 수학한 비반 친구들은 잘 할 수 있지. 이거 빼고 어떻게 할 거야?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x제곱에 x-3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내가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y는 5를 그리지. y는 5랑 얘가 없으면 x축이랑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는 건데 y는 5를 기준으로 만들면 되니까 얘랑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다시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극소값이 얼마가 돼야 돼? 뭐랄까? 그치. 2대1이 돼야 되니까 2에서 극소값을 가질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2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3 나오나? 맞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잡고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연수 PQ래. 자연수 PQ에 대해서 GX를 줬는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를 따르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5를 따른대. 다시 0에서 연속이야. 연속 함수를 줬어. 자, 그러고 나서 h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hx 지수의 극한이 취해져 있으니까 빨리 고민 없이 어떻게 할 거야? 식을 범위에 따라서 나눠야겠지. 범위에 따라서 나눠야 돼. 어떻게? 지수가 지금 fx랑 5로 주어져 있네. 5로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fx의 절대값과 그치? 5의 대소 비교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그럼 지금 5보다 커지는 거는 여기잖아. 여기가 지금 5보다 커지는 영역이 될 거고 그럼 fx가 마이너스 5가 어디서 만들어지는 정도는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가 1이잖아. 1일 때가 3인 거니까 사실 거리곱을 쓰면 좋은데 그냥 집어넣을게. 얘가 그냥 마이너스 5인 거 찾으면 내가 기억하기 마이너스 2였던 것 같은데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무슨 말이야? fx는 여기서 한 번만 쓸게. 천천히 쓸게. fx는 x가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일 때는 fx는 x가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일 때 등호 뺄까? 마이너스 2하고 그냥 등호 넣자.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야. 5 사이야. 나머지 바깥쪽에서는 5보다 커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 f 지금 여기 어디 갔어? hx의 경우를 나눌 때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할 거야. 하나만 더 볼게. 너네 만약에 여기서 fx랑 5랑 같을 때를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 느낄 수 있겠니? 내가 여기서 지금 경우를 몇 가지로만 나누면 되냐면 두 가지로만 나누면 돼. 어떻게? 절대값 fx가 5부터 할까? 5보다 클 때부터 할게. 5보다 클 때랑 절대값 fx가 5보다 작을 때만 보면 돼. 5일 때는 왜 안 봐도 될까? 이런 거 좀 잡아갔으면 좋겠거든. 나 좀 봐줘. 왜지? 연속이라고 줬으니까. 그래서 안 보는 거야. 어차피 5일 때 연속이라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뭐.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그래서 봅시다. 자, fx가 5보다 크면 자, hx는 뭐가 되니? 얘가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테니까 나머지 다 날라가서 fx가 되겠지. fx 될 거야. 다시 절대값 x가 5보다 클 때,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클 때는 fx 그래프 그리면 돼. fx 그래프 그리면 돼. 자, fx가 절대값 fx가 5보다 작을 때는 hx가 뭐가 될 거냐면 이제는 5가 제일 크니까 얘가 날아가고 최고 차이계수 비교하면 gx가 되겠네. gx가 될 거야. 다시 절대값 fx가 5보다 클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라고 쓸게. 이때는 gx를 그리면 돼. 그래서 이제 h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선생님 그냥 여기다가 그릴게. 여기다가 그려도 되나? 내가 어차피 이거 쓸 일 없지. 여기다가 그려도 되겠다. 여기다 그릴게.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 그치? 지금 마이너스 2하고 3 바깥쪽에서는 fx니까 여기가 지금 3,5를 지나. 그래서 여기는 fx를 그리면 돼. fx를 그리면 돼.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서는 gx를 그릴 거거든.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값이 다 5래. 마침 여기가 5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값이 다 5래.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요 2차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그치?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래? 연속이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뭐 힘들게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2차 함수 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도 상관없어. 뭐 그냥 이렇게 그려도 돼. 일반적으로 그려도 돼.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건 확실해.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는 건 확실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거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7개야.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k-2의 n제곱분의 1 x 더하기 5. 다시 얘는 기울기가 k-2의 n제곱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이 0,5야. 다시 0,5 여기를 지나지. 여기를 지나.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k-2n 제곱분의 1인 직선인데 hx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4래.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4야. 선생님이 요거 가지고 오늘 조금만 깊게 얘기를 좀 한 번만 해볼게. 그냥 대충 하면 나중에 너네 무조건 틀려. 너네 이 문제 틀린 친구들 이거 대충 하면 무조건 틀리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깊게 얘기를 해볼 거야. n이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로 갈 거야. 다시 n이 무한대로 가면 기울기는 뭘 향해서 가지? 뭘 향해서 가지? k를 향해서 가나? 맞니? 이게 0이 되니까 하나만 얘기해 볼게. k를 향해서 가는 거야? k의 좌극한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전부야. k를 향해서 가는 걸까? k의 좌극한을 향해서 가는 걸까? k라고 놔도 될까? k라고 놓으면 안 될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x라고 할까?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극한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구나. 봐봐. 함수를 만들고 극한을 취할 거냐, 극한을 취하고 함수를 만들 거냐,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 문제를 틀린다고 1등급을 못 받진 않지. 100점을 가르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의대급 아니면 나는 수학에 목숨 걸겠다는 친구들은 이게 가르겠지. 완전 달라. 자, 얘는 뭐랑 똑같냐면 x가 무한대로 가지. 선생님이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 무한대로 가. 답을 쓸 때는 뭘로 바뀌어야 돼? 값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극한이다라는 거는 상수, 숫자가 아니잖아. 숫자가 아니거든. 답을 쓸 때는 극한으로 바뀌어야 돼.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지. 0을 향해서 가지. 0을 향해서 가. 정확히 하면 사실 0이 우극한이잖아. 근데 극한이 이제 함수 안에 들어갈 때는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건 f0이야. 근데 얘는 함수를 만들고 나서 극한을 취하는 거거든. x에다가 무한대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얘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f0이 우극한이라고 말해야 돼. 완전 달라. 완전 다른 거야. 그럼 얘 봐봐. 잘 봐봐. 얘는 함수를 만들었어. 직선의 방식을 만들었고 나서 극한을 취할 거야. 둘 중에 누구야? 위에 놈이야.
식을 세우고 교점의 개수를 만든 다음에 극한을 취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뭐냐면 K의 좌극한이야. K보다 작아? K야? 작아.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7개래. 7개래. 빨리 무슨 생각 정도는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두 점을 한 번만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 이렇게 연결을 해봅시다.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자, 이건 직선이고 얘는 3차식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무조건 한 번 만나서 3개. 교점이 3개 나와. 그치? 교점이 3개 나와.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교점이 3개 나와. 기울기가 얼마지? 기울기가 얼마야? x증가는 2고 y증가는 10이니까 기울기가 5지. 기울기가 5일 때는 교점이 3개야. 3개야. 5보다 작으면 2개지? 그러니까 5보다 커야 돼. 그 정도는 알 수 있어. 5보다 크면 하나, 둘, 셋, 위에서 4개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K가 다시 K가 뭐보단 커야 돼? 5보단 커야 돼. 5보단 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7개라 그랬으니까 6부터지.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까 그냥? 이렇게 7개가 돼야 된대. 7개가 돼야 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7개니까 여기다 7에서 1 빼면 10인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저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저기서 12가 들어가도 돼, 안 돼? 12가 들어가도 돼, 안 돼? 다시. K가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가 12면 그러니까 K는 12까지 돼야 돼. 이렇게 K는 12까지 돼야 돼.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K가 12까지 돼야 돼. 그럼 지금 여기서 내가 12가 되고 13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13에서는 왜 들어가면 안 될지를 너네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아까 6일 때를 대충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 그러면은 13인 상황, 그러니까 12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는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여기를 좀 확대를 해봤을 때 여기가 0,5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교점이 여기서 2개가 만들어져야 전체적으로 4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이런 식으로 만나야지 교점이 4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교점이 더 이상 4개가 안 된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 점에서 2차 함수랑 접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니?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x가 0일 때니까 요거 미분하면 2분의 q 나오나?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q가 나온다고. 2분의 q가 어떻게 돼야 돼? 요건데. 그치? 2분의 q가 12까지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가 7개가 돼야 되니까 12하고 13 사이에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등호의 유무를 따져봐야 된다고. 여기서 12가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한 번만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접해? 접선의 기울기가 12라고 생각해봐. 접선의 기울기가 10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면 이 직선은 교점이 7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이랑 똑같으면 접점 3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K보다 작다니까? 12보다 좀 작아. 12보다 아주 살짝 작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이게 돼. 보통 여기서 많이 걸러질 거라고. 그래서 2분의 K가 12가 돼. 그래서 Q는 24보다는 크거나 같고 20 얼마? 이것보다? 26보단 작아야 돼. 그럼 24 아니면 25 둘 중에 하나지.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내가 이걸 아까 먼저 얘기할 걸. 이 이차 함수가 어디랑 어디를 지나야 되지?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여기 0,5를 지나야 돼. 항상 연속성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100% 대입이야. 연속성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대입이거든. 얘가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0,5를 지나야 돼. 0,5 지나는 건 당연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p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q가 될 거고, 이게 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2p에서 q 뺀 게 짝수가 돼야 되니까 q가 짝수가 돼야 돼. 24, 25면 24라는 얘기지. 25면 자연수가 안 나오겠지, p가. 그래서 q는 24가 될 거고, 넘어가면 p는 7 나오나?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p 더하기 q 24, 7, H4는 여기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뭐야? H4는 그냥 F4네. F4. 계산하면 답 나오겠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문제다. 정말 잘 만든 문제야. 요거는 좀 잘 기억해줘. 기울기가 K-2의 N제곱분의 1이야.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K보다 작다. K보다 작아. 개인적으로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제로. 시간을 못 풀어. 시간을 못 풀거든. 아니 학교 시험에 나온다? 건들지도 마. 다른 거 다 풀고 나 다른 문제 다 맞췄다 생각하면 그때 풀어. 알았지? 그때 풀어. 아니면 나는 이거 달달 외웠다 해도 좋고. 근데 학교에서 꼭 집어준 거 아니면 굳이? 근데 20번은 아니야. 20번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와 이보다 더 문제 잘 만들 수 있나? 라는 생각 들어. 진짜 교수님들은 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잘 봅시다. 잘 설명해 볼게. 이 문제를 만약에 손도 못 댄 친구들이 있으면 손을 댈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만들어 볼 거고, 손을 댔는데 내가 생각했던 답이 안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잘 풀었으면 잘 풀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보자. 지금 자연수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 단 K는 20 이하의 자연수다. K는 20 이하의 자연수고, 다시 자연수 얘기 나왔어. 정수 자연수 얘기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범위 아니면 곱. 범위 아니면 곱이야. 그치? 잡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정수 A, B에 대해서 요놈의 값과 요놈의 값이 존재한대. 지금 뭐냐면 지수꼴의 극한이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지?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이 수렴하고 있는 거지. 등비수열이 수렴한데 곰이는 없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거나. 그치?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의 극한값이 같아지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19개래. 어쨌든 핵심은 둘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네. 근데 수렴해야 되잖아. 지금 너네가 이제 딱 봤을 때 둘 중에 누구를 기준 삼아서 문제를 푸는 게 편할 건지를 잡아야 되는 거지. 이런 걸로 웬만하면 수학 그 문제에서 장난 안 해. 순서대로 쓰면 돼. 근데 괜히 앞에 준 거 아니야.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둘이 자리 바꾸잖아? 정답률 한 5%더 떨어질 거야. 일부러 다 주는 의미가 있어. 이걸 기준 삼을 거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초항이 절대값 A고 공비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이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거나. 다시 초항이 0이거나 초항이 0이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거나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공비가 초항이 0인 경우부터 생각해 볼게. 절대값 A가 0인 경우. 초항이 0인 경우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0인 경우야. 그러면 이제 둘이 같다. 요게 메인식이 되겠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 이거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될 거거든. 등식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A가 0이면 얘는 0으로 수렴하지. 그럼 얘도 0으로 수렴해야 돼. 다시 좌변은 0으로 갈 거야. 그럼 우변도 0으로 수렴해야 돼. 이거 한 번만 쓸게. 좀 중요해서 잘하는 친구들은 고민 없이 잘 생각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그래. 자, A가 0이니까 0 집어넣을게.
0 집어넣을게. 그럼 2b-20. 얘가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러면 어떤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1이면 돼,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우리가 수렴, 이거 미안하다. 수렴하면 공비가 1이어도 되는데 얘는 1이면 안 돼.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공비가 K분의 2B-20이잖아. 요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돼야 된다고. 저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럼 해봅시다. 선생님 빨리 할게. 양변에 K 곱하고 자연수니까 부동반 안 빼고 K 곱하고 20 넘기고 양변 2로 나누면 B의 범위가 나오겠지.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K 2분의 K인가?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K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다. 잘 봐. 잘 봐야 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가 19개가 되는 모든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그 순서쌍이 19개가 돼야 돼. 자, 이거 이제 순서쌍을 세본다고 쳐봐봐. A는 0으로 고정이지. A는 0이잖아. 내가 순서쌍의 개수를 셀 건데 얘는 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순서쌍의 개수가 19개가 된다는 건 누가 19개라는 거야? 얘가 19개다라는 거야. 다시 여기 B의 범위거든. 이게 19개가 되는 K를 찾으라는 거지. 다시 정수 B가 19개인 K 찾으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K 자연수야. 조금 더 편하게 가볼게. 2분의 K 때문에 K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야 되는 거 느껴지니? 짝수면 얘가 이쁘게 정수가 나오고 K가 홀수면 정수가 안 나와. 그래서 나눠야 돼. K가 짝수일 때랑 K가 홀수일 때로 나눌 거야. 편하게 생각해. 편하게 생각해. K가 만약에 짝수면 이게 정수지. 그러니까 이것도 정수야. 얘도 정수겠지. 그럼 우리 정수에서 정수까지의 자연수 개수는 편하게 셀 수 있다며. 어떻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한 개 더 빼면 되는 거 맞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K가 되지. 거기서 하나를 더 뺄 거라고. 요거네. 그치? 이게 몇 개가 되고 싶다고? 19개가 되고 싶다고. 그럼 K는 얼마? 20이면 되지. 짝수 조건도 만족하네. 그래서 K는 20 하나 나온다. 자, 홀수일 때 세는 걸 알려줄게. 자, 이게 이제 답안지처럼 풀면 망하는 거야. K가 홀수니까 막 2K 프라임 마이너스 1로 간다. 너네 머리 터져. 나는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숫자 집어넣어. 규칙성 찾아. K에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0.5. 1 집어넣으면 9.5. 9.5에서 10.5까지 몇 개? 한 개? 맞아? 1일 때 한 개, 3 집어넣어봐. 2분의 3이야. 그럼 11.5, 8.5, 90, 11 몇 개? 3개. 범상치 않지? 5 집어넣어. 12.5, 7.5, 5개. 1일 때 하나, 3일 때 3개, 5일 때 5개. K일 때 몇 개? 나 지금 뭐 한 걸까? 나 지금 뭐 한 거니? 야매로 푼 거니? 아니야. 이게 뭐야? 귀납적 추론이야. 너네 제일 먼저 배운 게 귀납적 추론 아니야?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 성립해서 n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n 플러스 1일 때 확인하는 거. 그거 한 거야. 이게 몇 개면 돼? 19개. 이거 돼. 자, 이제 출발이야. 이제 시작이야. 두 번째. 그럼 이제 절대값 a가 0이 아닌 경우에 선생님 그냥 a라고 안 쓰고 절대값 a라고 쓰는 이유가 초항이 0이 아닌 거 이거 좀 표기하고 싶어서 그냥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자, 절대값 초항이 0이 아니면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a 플러스 b가 어떻게 돼야 돼?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여야 돼. 아, 좀만 잘 쓰자. 좀만 잘 쓸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치? 1도 되잖아. 1도 돼.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선 이거부터 뭐 할까? A, B가 지금 뭐냐면 정수잖아. 정수인데 더해서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게 0이거나 1밖에 없지. 0이거나 1밖에 없지. 자, 근데 그럼 A 플러스 B가 0이거나 1밖에 없어. 우선 이렇게만 가볼까? 그래. 그럼 얘도 또 나눌게. 얘도 왜 나눠야 되냐면 공비가 1인 거랑 0인 거랑은 너무 다르지. 얘가 0으로 수렴하냐 1로 수렴하냐가 달라지니까 경우를 나눠야겠다. A 플러스 B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럼 얘가 0이니까 0으로 수렴하지. 그치?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해야 돼. 써볼게. 좌변이 지금 0이 나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잘 봐줘. 절대값 A 플러스 B가 얼마라고? 0이라고. 얘가 0이라고. 그러니까 K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지. 그럼 K분의 20이라고 쓸게.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K가 요게 0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지? K분의 20이 양수니까 그냥 쓸게. 1보다 작으면 되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안 쓸게. 그치? 그럼 K 넘기면 K가 뭐보다 커야 돼? 20보다 커야 돼. 말이 안 되지. K 20 이하의 자연수라면. 얘 탈락.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그럼 이제 A 플러스 B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A 플러스 B가 1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 자, A 플러스 B가 1이야. 그치? 그래서 좌변은 1로 갈 거야. 1로 갈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K분의 얘가 1이거든. 그러면은 2 빼기 20이니까 18. 마이너스 18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선생님 플러스라고 쓸게. 요거 요렇게 되면 돼. 그러면은 얘 요놈의 극한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K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지? K가 뭐야? 맞지? 18이 되는 수밖에 없지. K가 18이 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K가 18일 때를 좀 생각을 해볼게. K가 18일 때. 잘 봐봐.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아. K가 18인 순간을 한 번만 보고 싶은 거야. K가 18인 순간. 선생님 여기다가 해볼게. 이 문제가 좀 어렵거든. 잘 봐. 잘 봐줘. K가 18인 순간을 쭉 생각을 해볼 거야. 맨 처음에 내가 출발한 건 A가 0일 때거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출발한 게 A가 0이 아닐 때야. 내가 A 0인 순간을 좀 생각을 해볼게. A가 0인 순간 쭉 풀면 K가 짝수일 때는 K-1개의 정수가 나온다 그랬어. 그럼 K가 18이면 이걸 만족하는 B가 몇 개가 나와? 17개가 나와. 다시 잘 봐. A가 0일 때 B가 몇 개가 나와? 17개가 나와. 무슨 말이냐면 순서상의 개수가 A가 0이고 뭐 B가 1인 거 0이고 2인 거 뭐 이런 애들이 쭉 나와가지고 17개가 있다고. 그래 내가 안 되네 생각을 했었어. 왜? 난 19개가 돼야 되거든. 근데 A가 0이 아닐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A가 0이 아닐 때 절묘하게 두 쌍이 나오면 합쳐서 19개 아니야? 이것 때문에 정신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1인 경우가 있잖아. 그치? 다시 A 플러스 B가 뭐가 되면? 1이면 되거든? A가 0이 아닐 때?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지? A가 0이 아닐 때? 지금 A 플러스 B가 맞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A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인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요거 되지. 그럼 A 플러스 B가 1이고 잠깐만 조금만 내가 여기서 뭔가 하나 놓친 것 같아. 잠깐만 마이너스 1이랑 1, 0
A가 1이고 여기다 써.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일 때랑 됐다. A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지. 그리고 A가 1이고 B가 0이면 A 플러스 B는 1이고 A는 0인 순서 딱 두 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더 나와. 그래서 합쳐서 19개야. 이거를 진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나는 이게 만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해. 만점짜리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K 18이 돼. 18일 때 19개, 19일 때 19개, 20일 때 19개. 그래서 18 더하기 19 더하기 20이 답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좋은 문제인 것 같아. 학교 시험에 내신에 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봐. 나올 수 있는 문제. 왜냐면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 뭔가 오래 걸린 거지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거든. 시간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지금 나 8시 반에 다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봐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어렵지 않아. 선생님 지금 계획을 좀 얘기할게. 지금 얘는 내가 20분을 줄 거야. 지금부터 풀어. 20분 동안 20분까지 풀어. 그래서 질문 받을 거야. 9시 20분에 질문을 받을 건데 여기가 이제 여기 난이도가 좀 낮아. 난이도가 낮아서 내가 만약에 다 풀었어. 그러면 선생님 답지 받아가 다 했어. 그러면 클리닉을 할게. 클리닉을 할 건데 선생님이 솔터고랑 제일고는 요거 하면 돼. 요거 변형 풀면 돼. 선생님 아까 맨 처음에 나와주던 문제 있지? 변형을 풀면 되고 운양고랑 운유고는 솔터 제일에 혜영아 자꾸 미안하다. 혜영이도 낄게. 그 다음에 운유고 운양고는 선생님이 프린트 줄게. 프린트 줄 테니까 그거 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숙제는 계속 선생님이 교과서 문제 주고 있잖아. 숙제로는 교과서 문제 줄 거니까 이거 계속 풀어서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 테니까 이따 받아가면 되고 아직 제1고는 음으로 받아가고 선생님이 이거 모의고사 변형 있지? 3모 빼고 3모는 아직 내가 변형 안 풀릴게. 제1고는 모의고사 변형 공부하게 선생님이 이따 나눠줄 거고 다른 학교들도 나 모의고사 변형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받아가고 우선 1번부터 11번 빨리 1번부터 10번 빨리 풉시다.